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 조선대학교 온에어 직무박람회 6일차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MC 이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현직자분들과 인사 담당자분들을 한자리에 만나보는 시간, 오늘이 마지막 날을 맞이했고요. 한전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많이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응해드리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히 선배님이 직접 나와 주셨어요. 조선대학교를 졸업하신 우지헌님께서 또 후배님들과 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께 팁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전 KPS에서 시설 관리를 지금 또 맡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 또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전에 대한 내용들 전해 주실 테니까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전과 함께하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월에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전 KPS 나주 본사에서 근무 중인 우지헌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력 설비 정비 산업 그랜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략 경영 계획인 비전 2030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력 산업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발전 정비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4년 발전 설비 정비 기술 전문 회사로 설립되어서 우리나라 전력 및 산업 설비 정비에 힘을 쓰고 세계 넘버원 전력 설비 정비 산업 그랜드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여 국가와 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사업 영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가 경제의 대동맥과 같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 국가 기관 산업의 핵심인 전력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본사 및 수화력, 원자력, 송전, 특수사업소에서 국내외 발전 설비 및 산업 설비에 대한 고품질 책임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기술, 첨단 장비,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화력 발전소의 핵심 설비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수명 진단 및 유지 보수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24개 호기의 원전에 대한 경상 정비, 계획 예방 정비 등 고품질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동안 쌓아온 정비 경험과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발전소 핵심 설비에 대한 정비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력과 원자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력망인 송전 선로 건설 및 유지 정비, 성능 안전 진단, HVDC 변환 설비 유지 정비 등 송전 관련 토탈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1979년 10월 청평 1호기를 시작으로 양수 발전소 총 16개 호기 중 현재 11개 호기 양수 발전 설비에 대한 토탈 유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신성장적으로 사업하려는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2년 이라크 BSPS 화력 계획 예방 정비 공사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후 1998년 인도 GMR 디젤 발전소 O&M 사업을 수주하였고 본격적인 해외 O&M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해외 사업 매출액 2천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회사 매출에서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성장함으로써 회사 핵심 전략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저희 회사는 단연간의 발전 설비,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설비에 대한 설계, 기자재 조달, 건설 공사, 발전소 유지 정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발전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저희는 노후화된 발전 설비의 핵심 또는 주요 설비 일부를 교체하고 개선함으로써 설비의 효율 및 출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수명을 연장하는 성능 개선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원전 해체 전문 기관으로서의 도약과 기술의 조기 자립을 위해 한전 KPS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바탕으로 원전 해체 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원자로 해체 기술,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절단과 제염, 폐기물 감용 기술 등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해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회사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무직분들이 몇 분이 들어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 회사는 기계와 정기직 두 직군만 뽑고 있습니다. G4와 G3라고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G4는 저희가 기계는 49명, 정기는 23명, 또한 G3도 그에 상응한 정도를 뽑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저희가 지역 제한 채용을 걸고 있어서 그 사업장에서 10년 동안 의무 근무를 하는 거를 조건부로 해가지고 입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울진, 태안, 영흥, 제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른 건 다 맞게 될 텐데 G4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저희 분야에 대한 기사 자격증 이상의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토익은 700점 이상을 있으셔야지 지원이 가능한데 850점 이상이면 무조건 만점으로 처리되오니 여러분 모두 다 850점 정도는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G4와 달리 G3는 저희가 관련 분야 산업 기사 이상 자격 면허 소지자를 자격으로 하고 영어 성적이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G3로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3는 영어 성적에 대한 딱히 엄청난 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G4와 G3의 좀 다른 점을 말씀해 보자면은 G4는 일단 1차 서류 심사 때 저희가 10배수를 딱 선발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와 영어 성적, 자격증, 가점 같은 거를 다 합산하여서 10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S와 전공 시험을 통해서 2차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 인성검사와 역량 면접을 보고 최종 면접을 가리게 되는데 G4는 개별 면접과 토론 면접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G3는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개별 면접만 진행이 됩니다. 즉 토론 면접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G3는 서류 심사 때, 즉 자소서와 영어 성적 이런 거를 다 볼 때 적격자 전원을 다 그냥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혹은 뭐 내가 그래도 시험이라도 한번 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3도 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필기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오게 되는데 G4와 G3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질문이 아마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그렇게 차이는 없게 됩니다. 기계공학과 기계일반, 뭐 전기공학과 전기일반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실제 세부 분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대사항 1차 서류 때 저희가 가산점을 드리는 우대사항인데 사실 대졸 분들은 대부분의 뭐 기술사라든지 변리사 이런 자격증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저희가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저희 회사 체험형 인턴 때 우수 인턴으로 선발된 자에 한해서 가점을 또 드리고 있거든요.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가점 자격증이 뭐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IT, 한국사, 한국어, 영어, 우수자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정보처리기사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둘 다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IT 분야 하나로만 제한되어 가지고 서류 심사에는 2점만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점 최대 9점 정도로 서류는 가점을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사회 형평적 인재 우대사항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전 조선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최종 학력 기준으로 광주 전남 소재 학교 졸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있는 본사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에 다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꽤 목표 비율이 30%라는 거는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전형별의 합격 인원 결정할 때 목표 비율을 무조건 30%를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강원도, 경상도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 전라도에 있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더 우대사항이 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낸 채용 공고고요. 현재는 지금 1차와 2차는 다 끝났고 오늘부터 저희가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상반기 채용 입사자들은 7월 31일 월요일에 입사일이 결정되고요.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의 현직자분이자 또 우리의 선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후배님들과 또 이 시간에 조선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분들도 함께 들어오고 계십니다. 또 네. 그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주실 텐데요. 한전하면 사실 들어가고 나면 부모님이 어깨가 좀 으쓱하는 또 칭찬 많이 듣는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는 기업인데 들어가고 난 뒤에 또 자랑 많이 들으셨죠? 네, 뭐 부모님이 다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네. 공기업이다 보니 예. 뭐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거 현직자만 알 수 있는 소개팅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던가요? 같은 공기업 라인들과 어. 많이 진행이 되곤 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군요. 업무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많이 이제 부모님 특히나 어르신분들이 좋아라 하시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한전 만족하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저는 뭐 워라밸 같은 거를 생각하고 공기업을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뭐 딱히 야근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바쁜 시즌만 아니면은 충분히 워라밸이 다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이신 건가요? 네네네. 몇 년 차 정도 되셨나요? 저 이제 2년 차 됐어요. 2년 차 정도. 2년이면 어찌 보면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인데 그때 2년 정도 해보셨을 때 워라밸만큼은 정말 바로 이야기하실 만큼 좋으신가 봐요. 네. 네. 업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공기업은 뭐 워라밸이나 뭐 잔업 이런 것들은 좀 적을 것 같고 워라밸 좋을 것 같지만 좀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인상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에 뭐 수직적인 분위기가 예. 많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저희가 입사했을 때 코로나여가지고 예. 회식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요. 요즘에는 뭐 회식 같은 것도 저녁 말고 점심 회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다 레스토랑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서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에는 이제 캐주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청바지 입고 출근하는 날,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윗분들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좀 더 빨리 이 기업 문화가 변하고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가셔서 워라밸 먼저 꼽아주셨어요. 또 현직자만 알 수 있는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막상 나주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예, 거기서 근무를 해보니 이런 게 참 좋더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런 복지가 있어요. 나와 있는 것들도 다 있겠지만 네. 진짜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이거다라는 게 있을까요? 지난 다른 기업은 양재천에서 밥 먹을 수 있어서 맛집이 많아서 좋다고 하셨거든요. 네. 예, 한 바퀴 도는데 산책 코스가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한전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 근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는 지금 광주에서 살다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곤 하는데 예. 출퇴근이 일단은 광주에서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되게 좋은 좋은 메리트인 게 예. 왜냐면은 굳이 내가 어떤 돈을 들여서 전세라든지 월세를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일단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살아야겠다 하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또 사택을 또 다 주십니다. 오. 사실 사택을 주시곤 해요. 예. 그러니까 딱히 어떤 주거지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맛집도 아무래도 빛가람동에 많은 공기업들 본사가 거의 대부분 빛가람동에 있어요. 전력계통 공기업은. 또 모여 있으니까.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은 맛집들도 많이 있고요. 술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이렇게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읊어주신다면요. 뭐 출근을 이때쯤 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가 좀 돌아가더라. 예, 퇴근을 이렇게 좀 한더라. 출근을 일단은 저희는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9시부터 6시가 아니고 8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30분을 더 출근을 빨리 하고 금요일에는 대신 그렇게 해서 세이브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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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을 모아서 금요일에는 2시간 빨리 퇴근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4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장점이 뭐냐면은 금요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캐주얼 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일단 마음가짐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예. 마음가짐이 편안해지고 4시에 퇴근이다 보니 부서 분들의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약간 오버하자면 주 4일제 같은 느낌으로 월화수목만 일하고 금요일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날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출근해서는 평상시에는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점심은 저희가 11시 반부터 먹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3시간 근무하고 오후에 한 번씩 저희가 또 19층에 플레이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본사 제일 고층에는 이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뭐 리클라이너도 있고 컴퓨터도 있거든요. 예. 거기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뭔가 이렇게 여행 가기 전에 인사하러 오는 느낌으로 그만큼 좀 여유로운 모든 분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훈훈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2시간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금토일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또 여행 복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여름 휴가 복장 입고 출근하면 되십니다. 그렇죠. 하와이안 셔츠 딱 입으시고 잠시 가셨다가 바로 이제 바닷가로 내려가시거나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지 덕분에 분위기가 좀 더 유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많이들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직장이잖아요. 네네. 예.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셨죠. 한전을 목표로 좀 두고. 네, 그렇죠. 예. 내가 생각했던 한전과 실제로 들어갔을 때 한전이 좀 달랐던 점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랑 그대로 흘러가던가요? 이런 이미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예. 기대만큼. 기대만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만큼 폼이 나오고 있군요. 네네네. 아주 네. 만족하고 저는 잘 네. 지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게 있다면요. 꼭 별로라기보다는 차이가 좀 있더라. 막상 실제 업무에서 이런 부분들은 또 챙겨야 되더라. 저희 회사 특성상 저희 네. 회사는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본사와 사업소가 되게 크게 나뉘어요. 네. 그러다 보니 사업소 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나는 저렇게 근무 안 했어라고 하실 것도 분명히 존재해가지고 저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차여서 저는 본사에 대한 2년 차라 사업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네. 다른 부서 바이 점은- 부서가 좀 네, 있는데 그래서- 본인 한적으로 본사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본사에서는 저희가 전기를 이제 만드는 거를 고치는 회사긴 한데 네. 전기를 마음대로 못 쓴다는 점. 뭔가 한전이니까 내가 전기를 엄청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름철에 에너지를 아끼라는 것 때문에 네. 에어컨을 많이 못 튼다는 점. 되게 의외네요. 네, 이게 네. 정말 실질적인 그런 겁니다. 네. 에너지에 관한 이제 전기에 관한 걸 얘기해 보자면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쪽으로 더 예민하게 네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시는군요. 네네. 예, 단순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뭔가 버거킹 취업하면 햄버거만 3끼 먹을 것 같고, 스타벅스 취업하면 커피만큼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한전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더 이 기업 차원에서 네, 애를 맞습니다. 쓰고 계신다라고 봐주셨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좀 맞으실 것 같다라는 성향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연봉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공기업이랑 많이 좀 공개가 돼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실근무에서 참 잘 맞으실 것 같다. 후배님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무래도 적응을 어디서든지 잘 하는 게 제일 큰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다 보면은 내가 어떤 근무지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팀에 내가 가게 될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서 적응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MZ다 하는데 MZ다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예. 비MZ들과 융화될 수 있는 소통 네. 능력 또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MZ다 하는데 되게 선배님 같았어요. 아주 MZ 세대실 것 같은데 저도 이미 MZ죠. 기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로 이렇게 네. 또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 세대를 융합하는 힘이 좀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공기업들의 특성은 크게 나누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공기업과 사기업과 여의도에 계신 분들 크게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공기업들 중에서도 한전에서는 이런 게 좀 안 맞으실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문화라던가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분들은 참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또 소위 인기 있다고 하는 한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본인에게는 좀 안 맞으실 수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안 맞는 분들이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가 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서울 분들이나 경기도 분들 이제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우실 거예요. 나주라는 본사 특성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소가 전국에 있긴 한데
사실 오지가 많아요. 아, 네, 막 저기 이제 정말 좀 시골로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으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발전소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무조건 바다를 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오지 근무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택도 주고 이렇게 배려는 많이 있습니다만 네. 문화적으로 나는 수도권에 되게 친구들도 좀 많고 네네네. 트렌드도 많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곳에서 좀 바쁜 삶이 도시의 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으실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회사의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근무지에서 오는 어떤 네. 그런 스트레스가 누군가에게는 자연에서 근무해서 되게 좋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힘들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김 소장님께서 지금 실시간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스펙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아까 설명하실 때 어느 정도 언급은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또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기사 자격증을 다 갖추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저 김소정 학생분이 사무직이신지 기술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지금 기술직이다 보니 기술직 입장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사 자격증을 무조건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토익도 하나쯤은 토익도 700점 이상이라고 표기해 두었지만 대부분 850점 이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두 개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픽이라든지 한국사, 한국어, IT 이쪽에서 가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토익과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 정도 스펙은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장 관련해서도 이건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편인지 아무래도 그 사업소를 방문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저희는 장기 출장이라고 해서 파견을 되게 많이 가요. 실제로 왜냐면은 사업소들끼리서 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형식을 하곤 있거든요. 되게 바쁜 오버올 시즌이라고 해서 오버올 시즌이 거기에 어떤 한 사업소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소에 가서 장기 출장으로 가서 뭐 한두 달? 길면 한두 달이고 정말 더 길면 6개월까지 가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기 출장 갔다 오시는 분들이 되게 사업소에서 많이 씁니다. 사실 본사 입장에서는 많이는 없어요. 예. 근데 사업소에서는 사업소들끼리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적응력을 말씀해 주셨나 봐요. 네네. 어디 가셔도 적응을 잘 하시는. 오히려 그런 출장을 여행처럼 사택도 나오겠다, 출장비도 나오겠다. 네네. 여기서도 근무해보고 저기서도 근무해보고 너무 좋다 하시는 성향 분들이시면 오히려 진짜 신의 직장 위에 플러스 알파까지 좋으실 수 있는. 네, 뭐 예. 한 번씩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쪽으로 가셔서 뭐 예. 낚시도 한다고 그게 우스갯소리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해 예.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성격이 너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내가 원하는 근무지라든가 원하는 사업소에 반영이 좀 되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화력과 원자력이 예. 좀 크게 나뉘어요. 근데 아무래도 원자력은 원자력끼리, 그렇죠. 화력은 화력끼리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일 때는 뭐 내가 바다를 좀 좋아한다. 혹은 내가 그쪽 뭐 전라도 쪽이 좋다. 뭐 경상도 쪽이 좋다. 이런 게 지망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랜덤 배치로? 지망까지는 아니고 파견자를 이제 모집을 할 때 본인이 의견을 좀 듣는?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는 예. 있죠. 의견을 좀 들어주는 네, 정도로. 들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고승현님께서 어떤 학과 졸업생이신지 우리 저는 담당자님.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예. 졸업했습니다. 네, 답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선대학교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조선대생이 많이 지원을 하는지 또 합격이 이 동학과에서 좀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네. 실제로 저희가 첫 번째 한정 KPS 입사자도 아니고요. 저희 선배들도 되게 많았고 후배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사 이전 지역 채용 목표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전대나 조대 이쪽에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겠네요. 네, 무조건 오히려 네. 이게 지금 역차별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저희가 전라도권 이쪽 광주 전남 학생들한테 굉장히 크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소위 이제 뭐 좀 삐까뻔쩍하다라는 이름값을 갖고 있는 네. 그런 학교들에 비해서 분명히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전남권에서 굉장히 또 좋은 직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년 전이잖아요. 네. 네, 나만의 합격 비결이 있다면 이제 한번 풀어주시죠. 네. 사실은 뭐 조선대학교나 뭐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그러면 좋은 건 모두가 알고 있고 메리트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조선대학교 학생 중에 네. 내가 붙은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여기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NCS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 필기 예. 시험을 뚫어야지 면접까지 가는데 NCS를 처음 했을 때 저는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위포트라는 곳에서 인강을 봤었어요. 인강을 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돌렸죠. 시간을 다 이렇게 정해두고 네. 기출 문제를 푼 다음에 면접을 딱 들어갔었는데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면접에 들어갔는데 그 면접관님들에게 이제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마스크를 아마 벗고 면접을 보겠지만 저 때는 마스크를 그럴 수 쓰고 있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저 사람 이제 눈빛으로만 딱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면접관님 앞에서 쫄지 않는 그 기세 등등함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전투를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네. 그만큼 당당한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으십니까? 네, 이렇게 면접을 볼 때 당당한 태도라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좌우를 합니까? 기세를 얘기해 주셔서. 네네 아무래도 면접을 보실 때 저희 실제 현직자분들 2명이랑 외부에서 면접위원이라 해가지고 2분 이렇게 총 4분이 들어왔었는데 네. 그 분들은 저를 아예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눈빛으로 다 보고 이 말투랑 이런 거를 다 보실 텐데 그때 제가 좀 쭈뼛쭈뼛하고 소극적이고 이러면 아무래도 면접에서 크게 점수를 안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때 당시 뭐 물론 변할 수 있습니다만. 면접은 한 2, 30분 봤던 것 같아요. 2, 30분. 네. 왜냐하면 기업마다 이런 당당한 태도를 먼저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까지 15개 기업을 보면 그런 당당함이나 유창한 말솜씨라던가 혹은 이렇게 어떤 기세보다는 그냥 되게 오랫동안 얘기 나누시면서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를 그냥 인사 담당자분이 파악해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또 저기 이런 당당한 태도가 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전 지원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기억나는 면접 질문 있으세요? 아, 네, 있습니다. 네. 그 저한테 알바나 인턴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걸 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딱딱딱 찝어줬어요. 문제가 뭐였고 넌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그 이후에 해결을 하고 나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알바했었던 딱 경험을 이제 말씀을 딱 드렸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네. 이러한 거가 있어서 어떻게 됐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되게 웃으셨어요. 사실 귀여워 보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되게 막 저는 어느 발전소에서 네. 인턴을 했을 때였습니다 하면서 되게 크고 현실적으로 멋있는, 직무 얘기를 네. 하시는데 저는 떡볶이 얘기를 했거든요. 떡볶이 알바 얘기를 하면서 네. 했는데 그걸 되게 귀엽게 보셨는지 한번 웃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느꼈죠. 아, 나 됐다. 나 됐다. 일단 웃겼다. 네, 남들과는 다른 걸로 난 간다 오히려, 이런 걸로. 네. 이게 표정에서 좀 읽으셨군요. 네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실 수가 있으신 게 뭔가 큰 스펙에서 혹은 뭐 관련 공모전에서 크게 뭔가를 거국적인 걸 했던 것보다도 네. 내가 소신 있게 무언가를 어필했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건데 아, 네, 좀 맞습니다. 디테일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떡볶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떡볶이 알바였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좀 나쁜 행동인데 예. 선불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확 몰리잖아요. 계산을 안 하고 갔다고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먹고 먹튀라고 하죠. 그렇게 예, 예.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래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대학가는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 그냥 엄마 마음에 에이, 애들이 먹고 갈 수도 있지라고 하시지만 알바생 입장으로서는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버릇을 단디 고쳐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게 추첨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먹고 간 거 말고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다음에 올 때 떡볶이 한 개 뭐 더 1인분 서비스, 주식쿨 서비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건 본인들이 본인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를 적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점점 그런 먹튀가 좀 줄었어요. 실제로. 네, 왜냐면은 내 개인정보가 팔려나간다는 이 사람들도 그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아, 내 개인정보가 여기 떡볶이집에 팔렸다. 내가 누군지 알 것 같다. 내 핸드폰 번호가 팔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먹튀가 줄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게에 엄청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먹튀가 줄어서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셨다. 네. 이런 걸 이제 면접 때 이거를 소스로 제가 면접 때 이런 뭐 3단 논법 해가지고 잘 얘기를 드렸는데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내가 이제 그 경품에 도전하지 않더라도 네. 다른 사람들이 다 또 그걸 넣어버리면 소위 네. 우리로 치면 명함을 넣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그죠. 그 사람 명함만 없으면 또 누가 먹튀했는지가 좀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네. 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왜 웃으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또 그냥 잡아내야지, 신고해야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가신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오히려 재밌는 이벤트를 통해서 결과 개선도 만들어내신 거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이 신입사원인데 뭔가 대단한 걸 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능력을 맞아요. 보신 거니까 예. 사실 면접관님도 아실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큰 능력이 없다라는 예.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청 거창한 능력을 부풀려 봤자 그분 눈에는 저희가 다 보여요. 아, 그쵸. 요만한 아이가 이렇게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전 솔직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고 귀여워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책임감도 보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의 스토리를 잘 정리해 나가고 가시는 게 사실 뭐 면접 질문을 A부터 G까지 다 대비하고 가실 수는 없으니까 네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적극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컨텐츠를 좀 많이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실질적인 딱 잡고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준비는 한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오, 되게 금방. 네, 좀 금방 한 편이긴 합니다. 예. 비결이 있다면요? 뭐 NCS를 3개월 만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네. 이야. 근데 그 이유가 예. 그 일반적으로 요즘 친구들은 어디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요즘 뭐지? 스터디 카페라고 하죠. 그런 데서 스카. 하시는데 맞네요. 네. 저는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해가지고 예. 수능처럼 핸드폰을 뺐어요. 오. 거기서 관리형 독서실에서. 소위 다이어트 할 때 단식원 들어가듯이. 네, 그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8시부터 공부를 해서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근데 핸드폰도 뺐고 점심시간도 딱 주어져 있어요. 예. 이때 먹고 들어와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좀 스파르타식으로 NCS랑 전공을 좀 빡시게 굴렸죠. 야, 일부러 그 상황에 나를 넣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취준 오래 끌어봤자 이제 자존감만 좀 떨어지고 나한테 맞아요.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빨리빨리 해버리자 해서 좀 독한 마음에 그렇게 들어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야, 사실 내가 그 사관학교 같은 곳에서 들어가셨지 준비를 해서 3개월 만에 붙으셨다는 건데 엉덩이 싸움이 확실히 필요하군요. 아, 그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 지금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관리형 독서실이 무엇인가, 집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으신가. 근데 그만큼 절실하게 하면 기간은 충분히 또 짧아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뭐 2, 3년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어도 합격 사례가 있다는 거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나온 것 같습니다. 경상계열,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상경계열 있죠. 네. 그쪽 출신들도 좀 많이 계신지 아마 송진호님께서 조선대학교 뭐 경영학과나 이런 상경계열에 계신가 봐요. 예, 물어보셨는데. 실제 저희 시설관리 직무에는 네. 건축, 기계, 전기 이렇게만 있고요. 시설 관리는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 경상 계열 졸업하신 현직자분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는 기술직보다는 사무직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무래도 컴퓨터 작업이 많다 보니. 네, 그럼 본사 쪽은 또 많이들 뽑으실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실시간 질문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바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전 KPS와 한전 KDN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김유리님. 네네네. 저희는 한전이라는 그 한국전력공사죠. 거기에 대한 저희는 발전 설비를 정비하는 곳, 한전 KPS라는 곳이고요. 네. 제가 알기로 한전 KDN은 통신이랑 IT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자세히 몰라서 네.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아는 건 요 정도입니다. 약간 통신과 IT 쪽은 한전 KDN이고 정비는 한전 KPS. 그다음에 그 위에 발전소들이 있죠. 뭐 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이런 것들과 한수원 이런 거를 발전소라고 하고 그 위에 한국전력공사라고 해서 그런 전기를 다 이제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를 한국전력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요거는 아마 좀 검색해 보시면 좀 명확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네네. 개인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렉스 3821님께서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장점들도 있지만 이런 기업 문화가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뭐 코로나 이후로 좀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좀 변하는 건 대한민국 전체 문화가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전이 뭐 휴가 이런 거 약간 연차별로 좀 이렇게 좋은 것들은 다 이제 TO가 동의하고 이제 신입사원들은 저기 어디 원하지 않는 휴가를 좀 써야 되는 거거나 아니 눈치를 좀 많이 준다거나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오늘도 연차휴가 쓰고 나온 거고요. 네.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저희 곧 이제 여름휴가 시즌 다가오잖아요. 여름휴가 때도 저는 제가 먼저 원하는 날을 제가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장님이 저 이날 가겠습니다.
비행기표를 먼저 잡아버렸거든요. 아, 예.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가면 부장님들이나 그래 지연 씨 먼저 써 하고 아무렇지 않아 하세요. 정말로 아무렇지 않아 하세요. 예, 정말 그런 건 별로 없다. 아니, 근데 왜냐면 예. 이제 본인이 맡은 업무만 잘 하시면 예. 되겠죠. 미리 끝내놓고 가고 그죠? 왔을 때 또 어느 정도 업무 복귀만 잘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가면 네. 충분하다. 그러니까 한 명이 연차 쓴다고 해서 이제 대응이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닌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내가 여기 자리에 지금 빠지면 업무에 조금 차질이 있겠다 하고 본인이 이제 스케줄을 딱 봤을 때 내가 이날부터 이날은 휴가를 가도 되겠다 혹은 연차를 좀 써도 되겠다 하시면은 쓰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하십니다. 뭐 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내가 그쵸. 미리 좀 잘 끝내놓고 가면 네. 1년으로 보면 분명히 공기업도 바쁜 시즌 덜 바쁜 시즌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언제가 보통 바쁘신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시설관리직이다 보니 여름 겨울에 많이 바쁩니다. 어떤 에너지 같은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일이 터지거든요. 그렇죠. 봄, 가을보다는 여름, 네. 겨울이 바쁜데 블랙아웃 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여름 휴가를 항상 가는데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예. 일을 다 끝내놓고 간다든지 예.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라고 안 하시고 제가 예. 자리를 비웠을 때 부재 중일 때 저를 이제 전담 해주실 수 있는 처장님이나 윗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가지도 않습니다. 좋네. 오히려 봄, 가을이 여행 가긴 더 좋잖아요. 그죠? 네, 여행지의 날씨는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움직이시기는 또 되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강호 님이 전기기사 외에 또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 여기 뭐 어떤 직군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으신가요? 네, 전기기사가 필요한 직군이 있으시겠죠? 네, 전기직군 친구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네, 내용 체크하시면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이게 필요한 전기직군이 직무가 아니라 있겠죠. 네. 그리고 혹은 아니면 박강호님께서 아까 아마 설명 들으시는 거에서 연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직군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전기기사 외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여쭤봐 주시면 또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전기기사 외에도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네네. 저 박강호님이 전기 직군으로 지원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전기기사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점이 궁금하신 거면은 예. 뭐 토스나 한국사, 한국어 이런 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은 뭐 저희 회사 말고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한전 KPS만 파야지, 한전 KD만 파야지가 아니고 예. 많은 거를 이제 다 보고 계실 그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쌍기사라 해서 네. 기사 말고 뭐 전기 공사 기사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취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승현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뭐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면접에서 혹은 또 이 취업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네네. 예. 그러면은 학벌은 좀 보는 편인가요? 한전은? 아니요,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서 아예 학벌과 혹은 뭐 사는 집 이름조차도 저희가 면접 때 발설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지금 조선대학교 학생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오픈해서 지금 링크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합격을 하게 되셨고 그러면 지금 매일매일 근무를 해 나가고 계실 텐데 앞으로 목표가 있으세요? 이런 커리어를 내가 만들어 가고 싶다. 왜 여쭤보냐면 공기업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거는 누구나 이제 이미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기 발전 욕구가 있으신 분들께도 좀 채워지는 것들이 있으신지 네네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작은 집단인 본사에만 있었어요, 2년을. 그러다 보니 전국 여러 곳에 있는 사업장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기는 해요. 여자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네. 사업소를 경험해 본 다음에 저희 회사 인재개발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희가 본사 말고 사업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나 윗분들을 다 교육하는 교육장에서 교수라는 직책도 맡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네. 사내교육 네, 쪽으로. 맞습니다. 사내교육을 취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소도 한번 좀 가보고 싶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해외 발전도 있는데 해외 사업장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네, 목표점을 잡고 계시는군요. 실제로 그럼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선배님도 계시겠지만 뭐 각자의 목표가 다들 있으실 텐데 그런 내가 일의 퍼포먼스를 많이 냈을 때 연공 서열이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라던가 성과 보상 같은 게 네. 있을까요? 저 혼자만 잘했다고 돼서 맞는 건 아니고요. 저희 네. 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제 내부 평가라고 해서 경영 평가에서 받는 성과급이라 하죠. 이제 보너스 말고 네. 그 이외로 이제 내부 평가를 받아서 저희 부서가 얼만큼 잘했는지를 해서 그거에 따라 조금씩
보너스가 바뀌긴 합니다. 네, 팀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네네네. 보상이 나온다 말씀해 네. 주셨고 이런 목표도 잡고 계시네요. 그럼 지금까지 2년 정도 해보시면서 이 업무 만족도는 뭐 복지 때문에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내가 제일 보람될 때는 언제세요? 한전에 일하는 직원으로서. 보람될 때는 네. 아무래도 부모님께 용돈을 좀 드릴 수 있을 때죠. 모든 이제 부모님께. 취업한 아들, 딸의 보람이죠. 네, 그리고 뭐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학예 휴양소라 그래서 여름이면은 뭐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를 정말 싼 가격으로 저희가 방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여름휴가를 갔다 올 때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딸이다 하시면 이제 그때 좀 보람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한전이라서 국민에게 또 에너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가족의 또 키워드가 네. 뭐 사실 그때가 제일 중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기업이니까 특히 또 한전이니까 자랑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가족을 이루고 있어서 또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환경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실제로 저희 본사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 좋다. 저희 회사 임직원들만 이제 임직원들의 아이들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본사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네. 딱 끝나시면은 이제 어떤 남자든 여자든 남직원이든 여직원이든 가가지고 애기들이랑 같이 퇴근을 하시거나 네. 혹은 뭐 같이 출근을 하시거나 하는 거 봤을 때 그런 거가 이제 애기를 낳았을 때 가장 좋은 복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내가 어디 출근 시간이 바뀌거나 하면 누가 애를 데리러 가고 네네. 그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죠. 또 그게 또 밀리는 시간이면 거기서 시간 다 보내고 애초에 같이 와서 아이 잠깐 안심하고 네네. 내가 볼 수 있는 거리에 또 이 아이가 있고 네, 같이 혹시- 퇴근할 수 있는. 무슨 일이 터지면 제가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진짜 빠르면 뭐 1분이면 내려갈 수 있잖아요. 1층이니까. 거기서 줄 수 있는 안정감은 부모님들께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예. 것 같아요. 가정을 만들고 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슬슬 이 후배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합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취준하고 하면은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하긴 하는데 네. 절대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잠깐 투자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자존감을 떨어지지 말아라. 전 이 말 해주고 싶어요. 결국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때도 그게 다 맞아요. 보여요. 예. 주눅든 모습이.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말기 요 정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당당하게 나아가면 그게 결국은 취업에서 또 점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오래되지 않더라도 좀 네. 장기간이 될 수 있는 취업 준비에서도 멘탈이 좀 흔들리지 않는 네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료와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아직 후배를 못 받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인재상과 좀 관련을 지어본다면요. 네. 인재상? 저희가 인재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정신 이런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통, 예. 이게 적응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음. 어린 친구가 들어오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가 들어오든 그런 걸 다 개의치 않아 하고 그냥 저랑 같이 협업해서 예.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도 하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좀 달성해 나갈 예. 수 있는 그런 후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협업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네.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정리해 보면 마인드셋 부분에서는 적응력과 협업 능력 네네. 이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아 주셨고요. 면접에서는 당당함, 예, 요게 또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장점 어필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저희가 한전에 대해서 갖고 또 익히 알고 있었던 기대했던 부분들이 잘 나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나 네. 지금 담당자 분도 이 조선대학교 학생이셨던 또 후배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요 부분은 좀 아직 좀 말하지 못해서 아쉽다. 혹은 요거는 그때도 내가 참 궁금했던 건데 흐름상 말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한전과 관련해서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한정 네. 관련해서 한전 관련해서 아직 지금까지 지금 한 40분, 50분 정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후배 때 또 구직자일 때 마음을 또 알고 계시니까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좀 말씀해주고 싶으신 추가로. 네. 이런 부분은 좀 꿀팁인데 내가 집에 가면 이거 말해줄 걸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후배들한테.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회사만 딱 파고드는 것보다는 예. 공기업 전반적으로 다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사실 그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선배 입장에서 또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네. 전력계통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공사, 네, 수자공사. 말이 되는 거죠. 예, 네, 괜찮습니다. 수자공사, 도로공사, 예. 가스공사 등등 아니면 요즘에 그런 것들을 다 비슷한 그 지원 자격을 다 가지고 있을 거고 비슷한 역량일 거예요. 대부분 지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예를 들어 전력계통 공기업만 파야지 하는 거 말고 도시공사도 보시고 예. 뭐 수자공사도 봤다가 거기 어디지 지역 공기업도 좀 봤다가 이런 식으로 많은 분야에 좀 도전을 해주셔야지 네. 하나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마음은 또 같으실 거라 또 그렇게 취업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지금 또 이 말씀은 조선대학교 선배님으로서 네네. 또 이렇게 후배님들께 애정어리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연결 질문 드리자면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네네. 공기업을 얻기 위해서 NCS도 그냥 쭉 끌고 가실 것 같고 한전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꿀팁이 좀 있을까요? 한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가산점을 받을 거고 한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어필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발자취도 좋을 것 같고요. 20살 때부터 이런 거 좀 준비해오면 한전에게는 좀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랑 조금 상반된 이야기이긴 한데 네.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전력계통을 정말 좀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빛가람 학정 과정이라 해가지고 예. 전력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한 달짜리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수원분도 나와서 뭐 얘기해주시고 KPS, KDN 등등 그냥 전력계통 공기업에서 현직자들의 분들이 나와서 본인 경험도 얘기해 주시고 자소서도 막 첨삭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한 달짜리의 경험을 자소서에도 녹였고 실제 면접 때도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그 링크 사업단이라 그러죠. 조선대학교 예, 링크 있어요. 사업단에서 저는 거기서 정보를 캐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선대학교 사이트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다 속속 좀 뽑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링크 사업단에 있는 콘텐츠를 또 도움을 받으셨다. 네네. 말씀해 주셨죠. 이 직무박람회도 저희가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저희가 상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시면 뭐 내일 저희가 경품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드립니다만 이 경품까지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만큼 취업에 관련된 저희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용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성공 사례에서도 조선대학교에서 하는 수많은 콘텐츠가 정말 도움이 네네네.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열어놓고 여러 가지 공기업을 다 도전을 해야 되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기업을 쟁취하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만 특정 공기업을 더 원하신다면 특히 한전을 원하신다면 전력 관련해서 어떤 이 경험이 있으면 또 분명히 그건 가산점이 될 수 있다. 그럼 함께 좀 챙겨가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후배님들께 대하는 어떤 선배님의 입장으로 포커스를 많이도 맞춰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합격자에게 받고 싶은 기운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네,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다 채용 시즌일 거고 이번 네. 상반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전 KPS와 함께하는 또 선배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4시부터 생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4시부터는 CJ 프레시웨이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2023 온에어 직무박람회 조선대학교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15개 기업을 약 일주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만나뵀었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이 그 여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CJ 프레시웨이의 인사 담당자분 오셔서 직접 여러분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CJ 프레시웨이 FS 인사팀 이원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조선대학교 박람회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라이브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적극적인 질문 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저희 CJ 프레시웨이 소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B2B 기업이다 보니, 네, 여러분들께서 CJ는 아셔도 프레시웨이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네, CJ 프레시웨이란 어떤 회사이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용 관련된 팁도 조금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CJ 프레시웨이란 어떤 회사인가? 네, 여러분들 CJ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CJ 제일제당, 뭐 CGV, 올리브영, 푸드빌, 예, 다양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CJ 프레시웨이는 B2B 기업입니다. 네, 크게 식자재 유통이랑 단체급식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제일제당, 푸드빌과 함께 식품 앤 식품 서비스 사업군을 담당하고 있는 CJ 그룹의 한 계열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식문화와 트렌드를 이제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자재 유통과 그 단체급식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자재 유통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뭐 소스류라든지 뭐 전처리된 뭐 식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가공하는 가공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학생식당과 같은 그런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저희가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CJ 프레시웨이는 1999년 네, 국내 대기업 최초로 식자재 유통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매출 1조 원 돌파했고요. 네, 2015년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업계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고요. 올해 2023년은 매출 4조 원을 저희가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관련돼서도 저희는 2020년도에 업계 최초로 ESG 평가 6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될 만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CJ 프레시웨이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옆에 표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 국내에서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는 그리고 단체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기준으로 저희가 매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보시면 뭐 O사, 뭐 S사, W사, 저희 경쟁 그 대기업 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전체 매출로는 저희가 업계 1위를 하고 있고요. 식자재 유통으로만 따졌을 때는 뭐 2위인 O사 대비 2배 이상,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자재 유통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 24,000여 종의 그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그 콜드체인 유통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뭐 미국, 중국, 칠레, 베트남 등 현지에서 다양한 해외 식자재를 납품, 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자재 유통뿐만이 아니라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저희가 탈바꿈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이미지들을 보시면 이치웰은 저희 식자재 유통 대표 브랜드입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이치웰, 그리고 송림푸드, 제이팜스와 같이 뭐 소스류를 가공하는 회사, 아니면 전처리된 식재를 전처리하는 회사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흰우유 아이스크림, 편의점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요것 또한 저희 CJ 프레시웨이가 서울우유와 함께 합작해서 내놓은 제품이고요. 그 외 60배 치킨, 금별 맥주, 고피자, 청년다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브랜드 출점 초기에 저희가 함께 메뉴 개발이라든지 브랜드 홍보, 마케팅 전략 등을 저희가 컨설팅해서 지금의 그런 입지를 다진 회사이기 때문에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CJ 프레시웨이는 단순히 식자재 유통을 하는 회사가 아닌 다양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CJ 프레시웨이의 에이전트 프레시. 비밀리에 성공 프로젝트를 이끌었죠. 그 비결은 메뉴판 속에. 단 한 번의 구매로 이 모든 신선함을. 폭발 성장 중에도 퀄리티를 지키는 비법 전수.
잘 나가는 메뉴. 조리 효율을 높여 더 잘 나가게. 매장 대표 메뉴가 전국 어디든 맛있도록. 메뉴의 가능성을 펼쳐 급식까지 진출. 우리와 함께하니 시작부터 성공이죠. 이것이 1등 CJ 프레시웨이의 힘. 맛있는 솔루션. 그 뒤엔 항상 CJ 프레시웨이. 네, 방금 보신 광고 영상은 저희 CJ 프레시웨이에서 가장 최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만든 저희 온라인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끈따끈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저희 CJ 프레시웨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함께 그 동반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었고요. CJ 프레시웨이 유튜브에 CJ 프레시웨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마 검색이 되실 거예요. 네, CJ 프레시웨이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지켜보실 분들은 해당 영상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CJ 프레시웨이의 다른 사업 영역인 단체급식 쪽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켓쉐어 업계 1위입니다. 이 마켓쉐어 업계 1위는 최근에 이제 위탁을 내놓는 단체급식 사업의 수주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업계 수주율 1위를 하고 있고요. 한 만여 개의 자체 레시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단체급식뿐만이 아니라 편의식이라든지 라운지식, 건강식 등을 제공해 드려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체급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는 전국에 한 600여 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CJ그룹의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죠. 그 다음에 STX 조선해양,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을 만드는 것부터 땅 파는 것, 사 푸는 것부터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쿠팡 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오션월드, 롯데월드, 경주월드에 있는 푸드코트들도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생각하시는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경로에서 제공되고 있는 시금 서비스를 저희가 토탈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좀 자랑입니다. 네, 자랑이고요. 전국에 있는 5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을 저희가 21곳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세브란스 병원 계열 병원이라든지 여기는 없지만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순천향대 병원, 다양한 그런 대형 병원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을 입원을 해보셨던지 보호자로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환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직원분들,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이 드시는 그런 직원 식당까지도 저희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세브란스 병원이랑 협업해서 그 암 환자식, 당뇨 환자식과 같은 다양한 건강식, 환자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문성을 좀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도 출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저희 CJ 프레시웨이가 병원 운영 역량이 좀 뛰어나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골프장에 대한 소요가 많아졌죠. 네, 골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었는데 저희가 전국에 있는 골프장도 한 30여 개에서 40여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장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그 클럽하우스에서 제공되는 식사들, 그 다음에 아니면 그 그늘집에서 제공되고 있는 간단한 스낵류들 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골프장 또한 저희가 그 국내 그 위탁 업계에서는 단연코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조트 컨센션 쪽입니다. 컨센션 쪽은 오션월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블랙스톤, 그 다음에 스파, 리솜 스파 계열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 제주 할 것 없이 저희가 좀 다양한 그런 컨센션 쪽 그 시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저희 CJ 프레시웨이가 단순히 단체급식 회사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이제 좀 벗어나 주시고요. 네.
간체급식뿐만이 아니라 병원, 뭐 골프장, 컨센션 시설, 뭐 저 휴게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컨센션 시설에서도 저희가 함께 시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토탈 시금 서비스 회사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아마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요. 저희 CJ에서 어떤 복리후생이 제공되고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CJ 그룹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리후생이자 저희 CJ 프레시웨이에서도 함께 제공되고 있는 복리후생이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뭐 일단은 저희 총보상 기준으로 뭐 연봉이라든지 다양한 뭐 인센티브, 복리후생들 전체적으로 저희 다 보상이라고 저희는 일컫고 있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뭐 업무 주기별, 생애 주기별 복리후생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현금성 복지 포인트를 1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100만 원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신 곳에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단 여기서 이거 25만 원 정도는 저희가 뭐 티빙 프리미엄 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 비용으로 저희가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75만 원을 여러분들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요거 금액은 여러분들이 계약하시는 연봉 이외의 복지 포인트이고요. 예, 사용처는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CJ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CJ 온스타일 그 앱에서 온라인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시고, 뭐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발 비용, 뭐 학원 등록하신다든지 책을 사오신다든지 이런 부분들로도 저희 쪽에서 다 환급이 이 포인트로 다 가능히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요게 이제 저희 CJ 그룹의 대표 복리후생이죠. CJ 전 그룹 계열사 40% 상시 할인 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CJ 제일제당 관련된 부분은 뭐 더마켓, 저희 CJ 제품을 집약적으로 CJ 제품만 판매하는 그 더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더마켓 상시 40% 할인되고요. 그다음에 푸드빌에서 제공되고 있는 외식 브랜드,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뚜레쥬르, 빕스, 네, 이런 외식 브랜드들도 40%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 CJ 계열사인 건 다들 알고 계셨죠? 네, 올리브영도 40% 할인이 됩니다. 네, 임직원 할인 가능하고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1년에 4번 정도 브랜드 세일 하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브랜드 세일에서 책정된 할인가에서 추가로 또 40% 할인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10,000원짜리를 그 브랜드 세일가로 뭐 5,000원에 책정이 돼 있다. 그럼 저희 임직원들은 거기서 다시 40% 할인된 가격으로 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CGV, 네, CGV도 저희가 영화 관람권, 그 다음에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팝콘 등 다양한 식음들, 그리고 뭐 기프트 샵에서 파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들 다 40%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CJ 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40%까지는 아니지만 임직원분들 별도 임직원 몰이 있어서 그 몰을 통해서 네, 다양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투썸플레이스는 저희 CJ 그룹 푸드빌의 한 브랜드였죠. 근데 이제 저희가 외부로 네, 분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임직원분들께는 30% 상시 할인 지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40% 할인.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 생활을 하시면서 CJ를 떼어놓고 아마 생활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CJ 그룹에 입사한 분들은 데이트를 하실 때, 네, 아침에 눈을 뜨셔서 데이트 나가기 전에 뚜레쥬르 가서 네, 모닝 세트 드시면서 네, 오늘 데이트 뭐 하지 고민하시고요. 네, 만나신 다음에 뭐 CGV 가서 네, 영화 보시고, 네, 빕스 가서 식사하시고, 네, 저녁에는 올리브영 가서 쇼핑하신 다음에 저녁에는 투썸 가서 간단한 디저트류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네, 눈을 떠서 주무시기 전까지 모든 걸 CJ와 함께 한다. 라고 제가 좀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들은 네, 이 대한민국은 이 CJ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준비하는 예시인데요. 네, 여러분들 CJ 그룹에 입사하시면 이 혜택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 리조트 호텔, 해외 리조트 호텔, 그리고 나인브리지, 네, 제주와 여주에 있는 나인브리지 모두 임직원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리조트 호텔, 해외 리조트 호텔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주하면 신라호텔, 뭐 하와이 있는 뭐 하얏트 호텔 뭐 다 가능하고요. 네, 여러분들 임직원 앞서 말씀드린 그 100만 원 상당의 임직원 포인트 일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들이 그 지불만 하시면 반값에서 반값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포인트들로 뭐 여름 휴가라든지 신혼여행 가실 때 숙박 많이 이용하고들 계시고요. 네, 클럽 나인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에게는 오픈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 CJ 임직원분들에게만 네, 이 숙박이 열리고요. 네, 요거는 1박당 7만 원 정도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것 또한 CJ에 입사하시면 네, 저희 CJ의 가족이 되시면 다 같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앞서 CGV 영화 관람권 저희가 할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할인되는 영화 관람권 외에 저희가 또 상시로 1년에 5편의 무료로 영화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CJ ENM에서 배급되는 영화를 중심으로 꾸려지고요. 네, CJ ENM에서 배급되는 영화 연간 5편, 한 편당 2장씩 해서 임직원분들에게 무료로 예, 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추가 할인 쿠폰을 또 드려요, 저희가. 네, 임직원분들은, 저희 CJ 임직원분들은 CJ 임직원이 되시는 순간부터 CJ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가 통합이 되어서 임직원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CGV 영화 할인 쿠폰도 무료 쿠폰을 6장을 추가로 드리고요. 네, 5편 ENM 배급하는 영화, 그 다음에 6편에 또 무료 티켓,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할인을 또 받으실 수 있는 혜택까지 한 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 소소하게 챙기실 수 있는 뭐 뚜레쥬르 그 여러분들 생일에 뚜레쥬르 케이크 교환 쿠폰도 드리고 있고요.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부모님께 간단하게 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임직원분들 전용 네, 선물 무료로 드리는 선물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장기근속 휴가, 크리에이티브 위크라고 하는 장기근속 휴가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사하신 시점 3년 차를 만근하시면 4년 차에 2주의 장기근속 휴가가 나옵니다. 네, 이 2주의 휴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받으시는 그런 연차 휴가 플러스로 2주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최장 한 달의 유급 휴가가 가능합니다. 네, 그 크리에이티브 위크, 네, 장기근속 휴가 2주와 개인 연차 2주를 붙여서 네, 이렇게 장기로 휴가도 가실 수 있고요. 저희 임직원분들은 보통 장기근속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장기근속 휴가를 가실 때 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내 그 호텔, 리조트, 콘도 네, 할인 받으신 혜택을 받으셔서 한 달짜리 장박을 끊어 놓으세요. 네, 그러고 이 한 달의 휴가를 받으셔서 네, 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가신다든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이 장기근속 휴가를 3년, 5년, 7년, 10년, 15년 이후로 네, 계속 2주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면 장기근속 휴가비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CJ 프레시웨이 복리후생이었고요. 이어서 임직원분들과 동반 성장하는 CJ 프레시웨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직문화 활동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내방송 NFNS 온더 블럭이라고 해서 뉴퀴즈 온더 블럭 아시죠? 뉴퀴즈 온더 블럭을 좀 패러디한 저희 임직원분들, 전국에 계시는 임직원분들을 만나뵈러 다니는 그런 사내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CEO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푸드 서비스 최고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이랑 같이 조인해서 미니 MBA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 과정은 모든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원하셔서 면접이라든지 일정의 선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입과를 하시면 네, 여기 미니 MBA 과정에 수료증이 나옵니다. 네, 그런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임직원분들 특강도 네,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임직원분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조리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도전 오너 셰프 아니면 CJ 복면가왕, 붕어빵 챌린지 등 다양한 임직원들의 참여형 복리후생을 참여형 조직문화 활동을 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CJ 그 복면가왕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분들이 가면을 쓰고 얼굴을 가리신 다음에 본인이 노래하는 모습을 녹화를 해오세요. 네, 그거를 저희 담당자한테 보내드리고, 네, 실제로 거기서 선발되신 분들은 일정의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진행을 했던 케이스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CJ 프레시웨이 조직문화 활동이고, 이제 직무 소개 잠깐만 드리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CJ 프레시웨이는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자재 유통 사업과 FS 그 급식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들이 있고요. FS 단체 급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조리사, 홀 매니저,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 영업과 FS 단체 급식 시금 서비스 영업, 상품 같은 경우에는 MD, 아니면 뭐 디지털 마케팅, 뭐 컨텐츠 디자인, SCM은 물류 운영, 기획, IT는 뭐 IT 서비스 기획, 데이터 분석,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품질 안전, 뭐 식품 안전센터, 스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부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사업 관리, 법무, 심사, 뭐 재무, ESG, 인사. 저희는 ESG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ESG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이런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CJ 프레시웨이 채용 방송국 아니면 곽경영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그 2022년 하반기 대졸 공채 신입 사원분들께 저희 CJ 프레시웨이를 좀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국이랑 같이 채용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해당 검색어를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CJ 프레시웨이의 직무라든지 저희 사업 분위기, 근무 환경 등 모두 다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공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아직 계획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열릴 수 있는 열 계획인 직무를 2가지 정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영양사 직무와 홀 서비스, 홀 매니저 직무인데요.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식품영양학 학생분들께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네, 영양사 면허증 보유해 주셔야 되고요. 조리사 자격증 1개 이상 보유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홀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일반 레스토랑, 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홀에서 뭐 주문 받으시고, 네, 고객들에게 음식 내드리고 자리 정리하고 뒤에서 그 백업 업무 하시는 분들, 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2가지 직무 저희가 열 계획입니다. 네, 7월에 열 계획이고요. 네,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단순히 영양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지점장이라든지 다양한 메뉴 R&D, 뭐 사업기획, 뭐 상품, 다양한 직무로 업무 확장이라든지 성장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배인, 지점장, 뭐 그룹장 등 아니면 서비스 매니저 같은 곳으로 다양하게, 네, 비전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2가지 직무는 7월에 열립니다. 네, 7월에 열리기 때문에 저희 CJ 프레시웨이 홈페이지 많이들 참고해 주시면, 네, 아마 공고는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네, 요거는 면접 팁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이따가 그 사회자분과 함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질문 주시면 그 질문 봐가면서, 네, 같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CJ 프레시웨이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복리 수행을 제공해 드리는지,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분들과 뭐 현직자분들 15개 기업을 만나본 시간, 지난 6일간의 여정이었고요. 한 분 한 분 다 너무나 애정어리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 기업에 올 준비가 되신 분들께 선배 같은, 또 형 같고 누나 같고 언니 오빠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말씀 전해주셔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도 취업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분들께 뭔가 좀 따뜻한 에너지와 마음이 전달되셨을 거라고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내일 찾아뵙게 될 텐데요. 내일은 1시에 이 인사 관련해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담당자 전문가분 나오실 예정이니까 많이들 또 관련한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실 구직자분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좋은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